네, 이것도 이제 갑자기 날아오던 뉴욕발 소식이어서 궁금했습니다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굉장히 정치적인 발언을 내놨습니다. 바로 박근혜 대통령이 수호천사 역할을 마다하지 않은 것인데 관련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유병수 기자, 어떤 내용입니까? 정리를 좀 해주세요, 간단히. 네, 지금 한일 회담 합의서 관련해가지고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박근혜 대통령에게 전화 통화를 통해서 좀 여러 가지 좀 결단을 한 부분이다. 결단을 한 부분이라고 매우 높이 평가한 부분입니다. 자, 그러니까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얘기하기를 한인 간에 있었던 위안부 협상 관련해서 국내 여론은 갈라졌는데 잘한 거다라고 평가를 내렸거든요. 대통령께서 비전을 가지고 다음에 어려운 용단을 내려서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기 때문에 앞서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보면 이번에 놓으면 위안부 할머니 이 한일 협상 문제를 놓고 보면 찬반 양론이 딱 갈려 있거든요. 갈려 있는데 특히 이제 보수층 중에서도 중도 보수층이라고 하죠. 조금 충성도 약한 보수층 입장에서는 이게 좀 어떻게 좀 평가를 해야 되는 것인가 헷갈리고 있을 판에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아니다. 이거는 박근혜 대통령이 나름대로 비전을 갖고 용단을 내려서 역사가 평가할 것이다 하니까 사실 박근혜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경우 천군만마란 표현을 씁니다. 자칫 잘못하면 정치적으로 코너로 몰릴 수 있는 이런 분위기에서 이른바 수호천사 내지는 천군만마 역할을 했던 것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자, 우리 국민들이 원했던 건 아마 서독의 빌리 브란트 총리가 1970년에 했던 그 사죄일 겁니다. 지금 보시는 저 장면인데 직접 서독의 총리가 폴란드를 방문해 스스로 무릎을 꿇습니다. 전직 총리가 아닙니다. 현직 총리입니다. 나치 독일이 했던 과거사를 저렇게 처절하게 반성하는 것. 우리 국민들은 아마 아베 신조 총리가 저 모습을 연출해 주기를 바랬겠죠. 바랬는데 그러니까 독일은 전 세계 국제사회에서 굉장히 리딩 컨트리로서 대우를 받는 것이고 일본은 아무리 경제력이 지금 보면 뭐 독일보다 좀 앞섭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보면 뭐랄까 좀 속 좁은 일본이라는 어떻게 보면 비아냥거림 국제사회에서 리딩 컨트리로서의 대우를 못 받는 이유가 바로 그와 같은 것 때문에 보면 국제사회도 일본을 별로 인정하지 않는 겁니다. 근데 왜냐면 우리 국민들이 저 장면을 기대하는 것이 하토야마 전 총리의 경우는 물론 퇴직 후이긴 하지만 전직 총리죠. 전직 총리로서 우리 서대문 형무소를 찾아 저렇게 무릎 꿇고 과거사에 대해서 사죄했잖아요. 저분은 민주당이에요. 저 일본도 자민당 계열과 민주당 계열이 다릅니다. 민주당이 조금 더 보면은 그 여성의 인권이라든가 보편적 인권 문제에 대해서 보면 나름대로 양심적 목소리를 내는 것이고 자민당 쪽에서도 아베 총리 같은 경우는 상당히 자민당 내에서도 극보수에 속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끊임없이 어떻게 보면 과거를 갖다 좀 지우려는 그런 행보를 보여왔던 것이 사실이죠. 자, 타이밍상으로 치면 이제 우리 국민의 기대치가 하토야마 전 총리의 작년 여름 무릎 사죄 그리고 70년 역사적 사실을 기억하는 점 때문에 기대치가 굉장히 높았는데 현실은 그러지 못했던 점입니다. 어쨌건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의 대통령에 대한 용기를 또 결단을 평가한다는 말을 듣고 가장 황당했을 사람이 있다면 문재인 대표였을 것 같습니다. 왜냐면요, 저는 이렇게 얘기했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정치를 만약에 하신다면 당연히 우리 당과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당과 함께 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당 출신입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유엔 사무총장입니다. 자, 결국 우리가 만들어낸 우리 외교부 장관이 열린 우리 당 정부도 참여정부가 유엔 사무총장까지 시켰으니까 우리 사람이라 그랬는데 지금 문재인 대표가 생각하는 한일 협상의 결과는 정반대의 평가를 내놨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문재인 대표 같은 거 오히려 재협상을 하라, 뭐 수치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좀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이 그렇게 얘기하니까 저 문재인 대표 입장에서는 앞으로 다시는 보면 반기문 사무총장 우리 당에 와서 저하고 한번 페어플레이해서 한번 저 대통령 후보 나옵시다 이야기 못 할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안철수 의원하고는 어떻습니까? 제가 그 궁합을 이제 유병수 기자한테 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야당 출입 기자들이 저한테 한 얘기를 보면은 반기문 총장이 올 연말 임기를 마치면 새누리당이 아니라 안철수 신당과 손잡으면 굉장히 막강할 것 같다. 유병수 기자, 어떻습니까? 안철수와 반기문 두 지도자가 손잡고 정치를 같이 할 확률은 어떻게 보세요? 정치는 생물이기 때문에 가능성을 아예 없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 그 두 사람의 뭐라고 할까요? 케미라고 할까요? 케미가
과연 맞을지는 의문입니다. 일단 그 두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긴 있습니다. 하나가 위인전에 나왔던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사람. 네. 그리고 교과서에도 나왔고요. 네. 그리고 또 정치 입문 전에는 아웃사이더죠. 국정 경험이 반기문 총장은 그 외교부 장관으로 있었지만 철저하게 정치권에서는 아웃사이더였다는 점이 공통점입니다. 하지만 그 다른 점은 아직까지 그 두 사람의 경제 정책, 가장 중요한 경제 정책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확실히 구별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외교 안보 분야에 있어서 반기문 사무총장은 상당히 미국을 중시하면서 또 대북 제재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확연하게 지금 차이를 내고 있기 때문에 두 사람이 만약에 네. 정치권에서 만난다거나 하는 과정이 생긴다면 이런 정책에 대한 부분들을 한 번 더 살펴봐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하늘에 두 태양은 없는 법입니다. 두 사람 다 네. 대통령 바라보기 때문에 내년에 보면 손잡을 가능성 거의 전무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어쨌건 가능성은 전무하다고 보셨지만 둘이 잡을 경우에 그 폭발력 때문에 야당 내에서는 그 기대를 좀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저희 취재 기자들이 만났을 때 야당 정치인들은 그런 가능성을 많이 언급한다고 하네요. 알겠습니다. 자, 정치 얘기를 가급적 안 했던 반기문 유엔 사무총장 굉장히 민감한 시기에 대단히 정치적인 발언을 해서 대통령이 천군만마가 됐고 수호천사가 됐다는 것, 야당이 깜짝 놀랐다는 것 정리해봤습니다. 자, 다음.